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다음에 쇼핑몰 리뷰를 작성해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대구에서도 이런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금전을 탈취하는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대구에서는 어떤 범죄들이 성행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임명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임명환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변호사님은 이 사기 행각에 대한 이 형사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귀 쫑긋 세우고 이야기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대구에서 이 쇼핑몰 후기를 이용한 사기 행각, 일명 팀미션 사기라고 하던데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이 팀미션 사기가 어떤 건가요? 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팀미션 신종 사기는 쇼핑몰 위탁금을 입금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사건이에요.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쇼핑몰 물품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면 구매액의 10%를 수익으로 돌려준다고 유인한 다음 실제로 리뷰를 작성하면 10% 수익을 더한 금액을 돌려주며 신뢰를 쌓았는데요. 네. 이후 피해자를 보안이 강한 SNS,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해 공동 구매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는데 이번에는 더 비싼 물품들, 예를 들면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의 10에서 20%를 홍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기범들이 채팅방에 바람잡이를 배치해서 수익이 기대된다, 이번엔 20% 수당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입금 내역을 공유하며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중도 하차하면 모두가 손해를 본다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범행은 치밀한 역할 분담과 심리적 조작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입니다. 이제 팀 미션이라는 말처럼 정말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인터넷 쇼핑 안 하는 분들 없잖아요. 리뷰도 정말 많이 쓰시고 네. 근데 리뷰를 쓰면은 돈까지 준다니까 다들 혹하실 것 같은데 피해자가 늘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혹시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팀미션 신종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주부부터 사회 초년생들까지 피해 금액이 수천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가짜 쇼핑몰과 관련된 금융계좌, SNS 대화 기록 등을 분석하고 통신기록 및 IP 추적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온라인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짜 쇼핑몰과 텔레그램 단체방을 활용해 약 301명에게 총 8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14명을 구속했는데 해외 총책 3명 중 2명은 체포되어 송환 중이고 나머지 1명은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종 사기 수법이 교묘한 것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만큼 쉽지 않습니다. 네, 이 같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정말 화가 나는데요. 가해자를 잡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고 하다 보니 시민들이 결국에는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서 미리 알고 또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SNS를 이용한 사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SNS를 통한 사기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투자 리딩 사기가 있는데 전문가를 사칭해 리딩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한 뒤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가짜 투자 플랫폼에 투자하도록 만들어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식이에요. 또 기존 투자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요구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가는 투자 리빌딩 사기 수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로맨스 스캠도 대표적인데 SNS에서 가짜 프로필로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다음 가족이 아프다, 여행 중 사고를 당했다, 만나러 가려면 항공권이 필요하다거나 보낸 선물에 통관비를 내야 된다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SNS의 익명성과 접근성을 악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투자 리딩 사기라든가 로맨스 스캠은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어떤 광고를 봤냐면 대구시에서 이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한다 이런 배너를 클릭하니까 어떤 특정한 병원으로 이동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도 사기에 해당이 됩니까?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허위 광고로 환자를 유인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이런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서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 행위나 허위 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의료인을 직접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또 인터넷상의 광고들도 참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던 사기들은 뭐 지인들을 이용한 사기나 부동산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참 온라인에서의 그런 사기가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법마저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하는 주된 원인은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 때문이에요. 인터넷과 SNS가 확산되면서 이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기범들이 전 세계 피해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네. 특히 딥페이크 AI 기술의 발전으로 음성과 영상을 합성해 가족이나 지인, 심지어 공인까지도 사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예전에는 전화로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는 거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관심사나 패턴을 파악해 맞춤형 사기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네. 여기에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금융의 활성화로 클릭 몇 번만으로도 범행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기 기술도 점점 교묘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기 수법들이 점점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이나 상황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두 분은 중고거래 자주 이용하시나요? 종종 하죠. 요즘에 뭐 안 하시는 분은 네. 없는데 뭐 당땡이라는 앱을 통해서 네, 하고 저도요. 있습니다. 네. 예. 네, 중고거래에서도 사기 범죄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가짜 안전결제 시스템 링크를 보내서 피해자가 결제를 진행하면 결제 정보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을 올려둔 뒤 직거래로 하면 더 싸게 주겠다며 링크를 보내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고요. 실제 택배를 이용하는 시점에 맞춰 배송 불가나 추가 요금 발생 같은 문자와 함께 링크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링크를 클릭하면 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털릴 위험이 높습니다. 네. 이런 것 말고도 로맨스 스캠처럼 이성으로 접근해 호감을 쌓은 다음 내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한번 시청해보지 않겠냐며 링크를 보내면서 입장료를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구나 대출 가능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한 뒤 대출 전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대출 사기도 여전히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기 수법들을 듣고 있자니 참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범죄자들이 참 사람의 마음을 잘 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기범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정말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네. 높은 수익 보장 같은 말로 욕심을 자극하거나 긴급한 상황을 강조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서둘러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요. 또 연애 감정을 자극해서 신뢰를 얻은 뒤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첫째, 너무 좋은 조건은 꼭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둘째, 급박한 결정을 요구받았을 때는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중요하고요. 셋째, 항상 출처를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는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사기를 당한다면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사기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됩니다.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사기범과 주고받은 대화나 송금 내역, 연락처 등 모든 증거를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범들은 여러 계좌로 자금을 분산시키거나 해외 서버와 보안이 강한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사용해서 흔적을 감추거든요. 하지만 통신 기록이나 IP 추적,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하면 사기죄와 범죄단체 조직죄 또는 가입 활동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사기죄와 범죄단체 관련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기범들에게 계좌를 제공한 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 흔적을 잘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런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들이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기 이제 범이 잡히고 나더라도 이런 피해를 좀 복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사기범들이 잡히지 않으면 솔직히 피해 복구되기가 어려운데 네. 일단 사기범들이 체포되고 나서 재판에 보내진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네. 전문가를 통해 아무래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임명환 변호사님과 함께 신종사기 수법과 또 대처 방안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내용으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일상 속에 이런 사기 범죄들이 참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경각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전해주시자면요. 예,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반드시 의심하고 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왜 생판 남인 나한테 제안하지? 이 한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도 많은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속히 전문가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왜 이렇게 나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임명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